시장 상황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도 상승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고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코스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도 잘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원래 돌다리도 좀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잖아요. 괜찮을까요? 그대로 안심해도 될까요? 일반적인 시장 참가자들의 지수 전망은 현재 금년 11월, 12월 채 2개월도 안 남았죠. 1개월 보름 정도 남아있는 이때 금년 중 800포인트를 돌파할 것이다. 800 내지 850까지도 가능하다는 시각이 점차 힘을 내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러한 흐름은 내년에까지 정책 수혜를 받으면서 이어질 소지가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결국은 꿈의 1000포인트대 시대에 이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태라는 건데요. 자, 분위기가 상당히 좋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약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될 몇 가지 징후가 있거나 또 그 전부터 기술적인 그러한 과열 신호 외에 기본적으로 코스닥이 안고 있었던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 점을 조금은 우리가 경계를 항상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일단 기술적 과열 신호입니다. 9월 26일부터 코스닥 랠리가 시작이 됐죠. 거의 또 2달 가까이 이제 돼 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코스닥 지수는 오늘까지도 추가 상승으로 해서 무려 21%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이런 정도라면 전 세계 주요 시장에서 가장 큰 폭입니다. 그 폭이 일단 너무 커서 다소 부담이 되는 측면이고요. 또 최근 현재 5일 사이 일주일도 채 안 됐습니다. 그런 사이에 무려 코스닥 지수가 10%나 급등을 한 그런 모습이 나타난 것도 그렇고, 이에 따라서 기술적으로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가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죠. 9.7%나 이제 벌어졌다는 건데요. 보통 종합지수가 현재 21선 단기 이평선과 이격도가 5%만 벌어져도 좀 과하다 합니다. 지금 현재 10%까지 벌어졌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는, 너무 단기 급등해서 기술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을 뜻한다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감안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고요. 또 오늘 같은 경우에 거래가 많이 수반이 됐고요. 또 장중 중초반에 코스닥 지수가 마이너스가 나오기도 했죠. 거래가 많이 붙었고요. 그 상태에서 지수 자체가 많이 흔들렸습니다. 변동성이 확대됐다는 것도 그렇고요. 또 오늘 결과적으로 외국 최근까지 집중적으로 코스닥을 매수했던 기관들, 최근 3일 동안 1조 넘게 매수된 기관이 오늘은 매수를 스탑하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들은 다시 매수를 강화시키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시장의 주도권은 현재까지는 기관에 있었습니다. 현재 주도권을 갖고 있었던 기관이 매수 스탑했다는 측면에서 약간 경계를 할 필요가 있는 그 수급 변동 상황이 되겠다는 것이고요. 시장 내부를 들여다보면 또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 아실 겁니다. 많은 종목들이 거의 무차별적으로 동반 오르락 내리락 급등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통 많이 과열돼 있을 때 나타나는 그러한 동반 움직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시장 내 코스닥 내 시장 현재 섹터별로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 전기차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기술적으로 약간 특히 바이오를 중심으로 해서 과열된 상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점에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아무리 코스닥이 좋다,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내년까지도 계속 주어질 것이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약간 경계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무리해서 추격해서 매수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것과 관계없이도 일반적으로 코스닥에 대해서는 경계할 내용들이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도 항상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글로벌 증시 전체 차원에서도 계속 버블론이 나오고 있죠. 지금 BOA 밀린츠 펀드 매니저 설문조사에 의해서도 지금 펀드 매니저 절반 이상이 현재 전 세계 증시가 좀 버블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치를 나타냈고요. 그리고 과거 우리나라 코스닥 활성화됐죠. 사실 그 정책 수혜 때문에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과거 몇 번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현재 시행된 바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1999년도 그 당시 벤처 육성 차원에서
또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한번 한 바 있었고요. 그리고 5년 뒤 2004년도에도 또 한 바 있었습니다. 1999년도 벤처 코스닥 활성화 정책은 1년 이상 지속이 되고 그것 때문에 지수가 급등을 했었습니다만 그 이후 닷컴 버블로 연결돼서 많은 부작용을 낸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당시 코스닥 활성화 정책은 당시 갇혀 있었던 코스닥 지수가 350 내지 500 정도에 갇혀 있었던 박스권을 돌파해서 700포인트까지 가게 된 계기를 주어지긴 했지만 근본적인 개선, 체질 개선으로 연결되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본다면 후유증도 있었고요. 또 그렇게 성공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소지가 있다는 것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하는 점 현재 항상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바이오 종목에 대한 쏠림 현상이 너무 지나치다는 것이죠. 코스닥 시총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 7개 종목이 바이오 종목이고요. 그 바이오 7개 종목 중에서 4종목은 현재 적자 상태, 그것도 상당히 오랜 기간 적자 상태를 계속 보이고 있는 이른바 not rating, 평가하기가 어려운 평가 불능 종목들입니다. 그들 종목이 단지 성장성이 있다는 이유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도 또한 그렇고요. 또 현재 주요 종목들의 바이오 종목들입니다. 밸류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PER은 100배가 넘어가는 그런 상태라는 것인데요. 그나마 셀트리온은 흑자가 나오고 있으니까 한 PER이 계산이 됩니다만은 다른 종목들은 PER조차 계산이 되지 않는 적자 상태라는 것도 그렇고요. PBR로 따진다면 PER이 아닙니다. 주가 자산 비율이죠. 따지면 어마어마합니다. 현재 일단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거의 12배가 넘어가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에도 거의 20배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신라젠 가장 뜨거운 종목이죠. 신라젠 같은 경우에 PER이 아닙니다. PBR이 무려 32배나 된다는 것이죠. 참고로 한전 같은 경우에 PBR은 0.4배입니다. 똑같은 10,000원어치 자산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 지금 신라젠 같은 경우 32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한전 같은 경우 4,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상당히 큰 격차가 좀 지나칠 정도로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좀 부담이 된다는 것이고요. 또 바이오와 관련돼서도 그 미래가 그렇게 탄탄대로에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여전히 불확실한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셀트리온만 해도 그렇습니다. 바이오 시밀러 그 자체가 바이오 신약이 아닙니다. 바이오 신약의 복제약이죠. 바이오 신약의 복제약을 만드는 그 회사가 우리나라 코스닥 시총 1위입니다. 바이오 신약 복제약이라고 하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중기적으로 1년, 2년 정도까지는 시장을 선정하고 독과점적인 지위를 탄탄하게 누려서 승승장구, 실적이 탄탄대로에 놓여 있는 것만큼 맞습니다. 그렇지만 2, 3년 후쯤 되면 그쪽 시장도 많은 글로벌 다국적 제약사들이 진출을 해서 경쟁이 심화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고요. 다른 신약 개발 관련주들도 비슷합니다. 신약 개발과 관련된 위험은 여전히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또 신약 개발이 완료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시장에서 상업적으로 성공할지 여부는 매우 불투명하다는 것이죠. 객관적인 데이터로 본다면 신약 개발이 완료가 돼도 상업적으로 성공할 확률은 절반이 채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우리 시장은 너무 뜨겁게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결정적으로는 바이오가 상당한 시총을 차지하고 있지만 일자리 창출 기여도는 상당히 떨어집니다. 시총 26조의 셀트리온 직접 고용 직원은 불과 1,400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비슷한 시총에 있는 한전 같은 경우 2만 명에다가 또 현재 유발 일자리까지 따지면 10만 명이 넘어갑니다. 거기에 비해서 일자리 너무 적고요. 현재 바이로메드는 23년 이상 된 업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70명밖에 되질 않습니다. 일자리 창출에는 상당히 그 사회적 기여도가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일자리 창출을 중요시하는 현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특히 바이오에 받기는 좀 어려운 제한성이 있다는 것까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